네, 이거 별표 한 20개 정도 해주실게요. 이게 배울 때는 어렵다는 느낌이 없는데 이거 제대로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희 작문반에서도 보면 거의 한 10명 중에 8, 9분 이상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따호가이는 뭐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충고, 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요. 아플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겠죠. 참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참거나 약을 먹어서 해결될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친구야,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말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설명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하지만 의미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 예를 들어 어제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미래죠. 앞으로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과거형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거형은 과거에도 쓰지만 현재나 미래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음 달에 일본에 갔을 때 가방을 살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그러니까 미래인데도 과거형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내일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내일 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일 이 병원에 가는 동작이 완료된 걸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내가 친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도 있고 약을 먹는 것도 있고 뭐 조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병원에 간 그게 그 동작이 완료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들어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모르셔도 돼요. 결과적으로 과거형에 접속하지만 의미는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저희 첨삭반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보통 책이나 이런 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따호가 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조언이에요. 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화자가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나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조언이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 요건데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보통 의역을 해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요. 야메르 노가 이, 야메르 코토가 이, 모노가 이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첨삭할 때 이거 좀 어색하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따라 나온 질문이 그럼 이 세 개의 의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미나 뉘앙스는 맞는 문장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위에 문장 괜찮죠?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어. 근데 밑에 문장 어때요?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잘 보면 구조로 보면 문법은 같아요. 명사 자리에 명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괜찮아요. 의미도 뭐 통해요.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우리. 근데 원어민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차이입니다. 이게 조금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비교 설명이 없는 이유가 이 문장 자체가 애초에 어색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 노가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보면 넓게 보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친구랑 이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르는데 친구가 뭐 떡볶이를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돈까스를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타시와 코레가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조언이 들어가요? 난 이게 좋아 라고 할 때 조언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사람의 선택,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떡볶이 안 먹고 돈가스 먹을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표현에는 조언의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 적용해 보세요. 이 노가 명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할 때 이게 조언으로 쓰이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생각, 나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따호가이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조언이라 그랬잖아요. 조언의 의미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위아래가 똑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써도 된다는 거네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니까. 조언의 역할로 쓸 때는 이건 100% 안전한데 이거는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표현을 쓰면 되겠죠? 틀릴 확률이 없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때는 따호가 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문법은 아닌데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뭐냐면 과거형 자리에 원형을 넣으면 안 되냐?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형을 넣으면 중립적이고 일반론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 예문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번개에 갇혀요. 그러면 뾰족한 거 근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나무나 전봇대 같은데 밑에 있으면 안 되죠. 벼락 맞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론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뉴스에 그나마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밑에 게 훨씬 많이 쓰는데 원형을 쓰는 건 그나마 뉴스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뉴스에서 나올 때 보면 좀 거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안보, 뭐 이런 국방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면 이익 집단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따호가이는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조언.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죠? 상대방이 아파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조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まず、タバコをやめた方がいい。 네, 야메루는 이그룹 동사니까 과거형 붙이실 때 루만 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보실 때 한국어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이 역할이 뭐였죠? 조언 역할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 보고 담배를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생각에 조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好きなものばかりじゃなくて、バランスよく食べた方がいいよ。 바카리에 반복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죠. 반복.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가 뭐 햄버거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요게 바카리입니다. 그래서 스키나 모노 바카리잖아. 그때 밸런스 있게 밸런스 좋게 먹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疲れたなら、ちょっと休んだ方がいい。 나라는 뭐뭐라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쳤다면, 피곤하다면 좀 쉬는 편이 좋아. 料理がしょっぱいなら少し水を入れた方がいいですね。 요리가 짜면 물을 좀 넣는 편이 좋아. 물을 넣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문법 보실 때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나라랑 같이 쓰였잖아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죠.
風邪をひいたなら温かいお湯を飲んだ方がいいです。 감기에 걸리다 라고 하면 여기 니 쓰지 마시고 카제오 히쿠가 세트예요. 네, 과거형이 됐고요. 여기도 나라가 붙었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면 우유는 이게 따뜻한 물이에요. 이 자체가 뜨거운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 좋다. 오쿠레루라고 하면 늦다죠? 학교에 늦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는 편이 좋겠어.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쿠에 타요에다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라가 쓰여 있죠? 그래서 나라 세트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추우면 점퍼라도 입는 편이 좋아요. 자,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추우세요? 아, 추우시면, 이거 점퍼라도 입고 계세요. 점퍼라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한국말로 이걸 꼭 바꿔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일본어로 이런 멘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로도 바꿔보셔야 되고, 그리고 역할로 보시는 겁니다. 문법의 역할로 보시는 거예요. 한국어 텍스트에 제발 얽매이지 마세요. 따호가 이라는 문법이 이 호,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이쪽이 더 좋아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가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주스란 선택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물 쪽, 물을 마시는 게 좋아. 이런 뉘앙스가 이 문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편이 좋아. 이런 의미고요. 꼭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투로 바꿔보셔야 돼요. 같은 한국어도 사람마다 말투가 좀 달라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고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로 바꿔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まず、タバコをやめた方がいい。まずタバコをやめた方がいい。好きなものばかりじゃなくて、バランスよく食べた方がいいよ。好きなものばかりじゃなくてバランスよく食べた方がいいよ。疲れたなら、ちょっと休んだ方がいい。疲れたならちょっと休んだ方がいい。料理がしょっぱいなら少し水を入れた方がいいですね。料理がしょっぱいなら少し水を入れた方がいいですね。風邪をひいたなら温かいお湯を飲んだ方がいいです。風邪をひいたなら温かいお湯を飲んだ方がいいです。学校に遅れるから早く行った方がいいよ。学校に遅れるから早く行った方がいいよ。寒いならジャンパーでも着た方がいいですよ。寒いならジャンパーでも着た方がいいですよ。健康のためには、ジュースではなく、水を飲んだ方がいいです。健康のためにはジュースではなく水を飲んだ方がいいです。体調が悪いなら、早めに病院に行った方がいい。体調が悪いなら早めに病院に行った方がいい。